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7시 저희 웨비나 시작이 됐는데 아직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얼마나 많이 바쁘셨어요. 그렇죠? 동부 시간으로는 7시니까 아이들 또 가족들 저녁 챙겨주시고 오시느라고 아마 숨도 못 쉬고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참 힘든 하루를 살았는데 우리 엄마들에게는 썬데이 주말은 또 더 힘든 날이죠. 그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오늘 또 이렇게 바쁜 마음으로 들어오셨는데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 가지 우리는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무엇을 알고 싶은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저는 WHO 그리고 CDC 질병관리본부, UN, 유니세프 그리고 이에일 메디컬 스쿨의 칠드런 센터 그리고 소아과 전문가들 그리고 사이키아트리스트 정신과 의사들이 내놓는 코비드 동안에 우리 자녀들의 스트레스에 관해서 그리고 연구 자료 논문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녀들의 정신건강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7%의 부모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14%의 자녀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우리 부모님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을까? 뭐 그냥 해주는 밥에 공부만 하면 될 텐데 뭐가 어려울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온라인 수업이 아이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과 이렇게 그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공부가 가장 잘 되는데 온라인 수업은 일방적으로 그냥 스크린 앞에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어텐션을 잘 못하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 스크린을 몇 시간 동안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또 정신 건강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못하게 우리 아이들은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이런 어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증상을 아이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어떤 것일까? 사회적인 관계. 아이들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친구들을 볼 수 없다. 마음껏 만나서 얘기하거나 함께 놀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족 관계,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또 부모님들도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 가정이 좀 불안하다면 엄마 아빠 사이가 만약에 좋지 않다면 엄마 아빠가 갈등을 하는 게 보인다면 싸우는 게 보인다면 아이들에게 그것은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단지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하고 좋지 못한 관계였을 때,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때 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이제 가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학교 갔다가 오후나 저녁 때 되어서 엄마 아빠를 만나는 거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니면 잠자는 시간만 빼고 계속 엄마 아빠하고 같이 부딪힌다면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정말 얼마나 클까. 우리 부모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스트레스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그 웨이브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팬데믹의 가장 피크는 아마 12월에서 1월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미국에는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7개월, 8개월, 9개월에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아직 가장 큰 비기스트 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이제 12월부터 시작이 될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참 또 걱정이 많이 되죠. 비단 자녀들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은 또 아이들의 걱정보다도 불안보다도 스트레스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잠시 지금까지 코비드-19에서 스트레스 영향 연구들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이것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중국에서는 12월, 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되어온 연구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8,079명의 중고생들을 조사했는데 아이들의 우울 증상을 43%, 불안 37%, 우울과 불안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31%라고 답을 했어요. 이제 코비드 동안에 있던 그런 일입니다. 이거는 JAMA라고 하는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ediatrics전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 통계인데요. 그다음에 중국 다음으로 이태리하고 또 스페인이 팬데믹이 또 엄청나게 또 강하게 지금은 미국이 1등이 됐지만 이태리와 스페인도 정말 아주 심각한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태리과 스페인의 부모님들 3세부터 18세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75%의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75% 주된 스트레스의 주범은 자녀들의 문제 행동과 자녀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어떤 것들을 목격하고 있나? 아이들이 집중이 되지 않는다, 지루해한다, 과민 반응 보인다, 안절부절하다, 긴장감을 아이가 많이 느낀다, 외로워한다, 불편해한다, 걱정이 많다. 이것들이 바로 이태리하고 스페인의 부모님들이 자녀들 여기에는 75%이지만 여기에 더 많은 부모들은 이런 자녀들의 감정과 행동 변화를 보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대부분 이런 것들 중에서 아이들의 컴플레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태리와 스페인에 의해 그 외에 미국에서는 어떤 통계 자료들이 보고되고 있냐면요. 물론 이거 수가 많지가 않아요. 6월에 검사한 건데 대부분이 여성 응답자였고요. 3월 이후로 정신건강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자녀의 행동상의 문제가 고조되었다. 자녀의 건강이 나빠졌다.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 그런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훨씬 더 나빠졌다. 왜냐하면 손가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려면 큰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훨씬 더 어려워한다. 또 자녀들과 자신의 정신건강이 모두 나빠졌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다는 분이 14%, 그러니까 86%는 무언가가 우리 집에 나와 또 자녀 아이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86%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통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스테이 홈 오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두려움, 분노, 지루함, 스티그마와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되었고 그와 더불어 인종 혐오도 훨씬 더 강도가 세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오른쪽에 있어요. 에이션 아메리칸의 정신 건강이 훨씬 더 심각해졌다. 다른 나라보다도 마이너리티가 더 어렵고 마이너리티 중에서도 뭐 차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에이시언들이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차이나 바이러스라 그래서 차이나처럼 생긴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에게 이 분노가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의 정신 건강이 다른 그룹보다도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맨 밑에 2번이 잘못 나와 있는데 여성들의 정신 건강은 3배 더 나빠졌다라고 타임지 9월 24일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여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스트레스, 가정을 또 가정 식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훨씬 더 바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남성들보다 여성이 3배나 더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이 지난 9월 24일자 통계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직은 이제 팬데믹이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아서 더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연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롱텀으로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되어지는 연구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로즈 앤 그의 그 같이 연구 팀들이 이제 63개의 연구를 5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팬데믹 이전의 연구예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9년까지, 9년 이후까지도 계속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911이 일어났어요. 911이 2001년에 일어났는데 911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2010년이 될 때까지도 그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쓰나미가 와가지고 뭐 이런 큰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그랬을 경우에 9년까지 그냥 지금은 괜찮아 보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외로움의 강도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기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외로운데 외로움이 엄청난 외로움보다도 외로움을 느끼는 기간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오랫동안 뭐 한 달 동안 외로움을 느꼈나 2달, 3달, 4달, 5달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외로움의 기간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후베이성, 중국 후베이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연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국 후베이성의 아이들이 한 달 후가 되어가지고 이거 검사를 한 거예요. 한 달 후에 아이들이 우울증 상을 22%, 조바심, 앵자이어티, 불안증 이런 게 18%였어요. 근데 한 달 후에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9개월, 10개월간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내년에나 끝나기 때문에 1년 넘게 장기간 이런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제대로 소셜라이제이션을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가족끼리 만날 수 없고 친구들이 만날 수 없고 이런 상황에는 이거 지금 한 달 이후가 아니라 1년 후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울증상이나 앵자이어티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다. 우리들의 정신 건강은 부모님의 정신 건강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도 뭐 사회적 고립이 한 달이었을 때 9년 이후까지 갔다면 1년이었다면 maybe 이거의 공식에 맞춰 본다고 하면 90년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 어떤 지역에만 온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정신 건강에 굉장히 시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줬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1년 이상을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립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 먼저 한번 어떻게 우리 애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불안과 우울과 우리 이런 많은 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첫 번째 코비드 패ren팅 보면 아이들끼리 어려울 때 자녀들과 1대1로 친밀한 시간 갖기. 미니멈 20분이라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챙겨주느라고 시간을 다 소모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애들하고 정말 친밀한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데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대1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퀄리티 타임을 엄마 아빠가 가져줄 수 있어야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렛아웃 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원원 1대1 시간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뭘 같이 하고 싶어? 아니면 너 혼자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거야?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고 심심하고 친구도 볼 수 없고 어려운데 우리 같이 뭐 할까? 우리 가족들이 뭐 할까? 엄마랑 뭐 할까? 아빠랑 뭐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너는 혼자 하고 싶은 일들이 뭐야? 물어봐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고 싶은 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러스 프리 타임 갖기라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너무 많이 스크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 TV나 전화 스위치 끄기, 전화 안 보기, TV 스크린 끄기. 그래서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프리한 시간을 갖기. 그러면 그 대신에 뭐 할까? 그러면 뭐 책 읽기, 그림 보기, 그림 그리기, 노래하거나 노래 함께 하기, 음식 함께 만들기, 쿠키 굽기, 학교 공부 도와주기 이런 식으로 그 스크린에서 멀리 떠나서 하는 활동들이 있어야 이 온라인 수업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 스크린에서 못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에서 TV와 전화 끄는 시간을 우리 서로 약속을 하고 엄마 아빠도 함께 모여서 바이러스 프리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훨씬 더 낮춰주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코비드 19 패ren팅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비드가 이제 생기고 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부적절한 행동을 훨씬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이들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걱정이 없으면 원래 훨씬 더 적절한 행동을 하던 아이들도 문제가 생기면 그 불안감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아이들에게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라는 거. 엄마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너가
화가 난다고, 짜증이 난다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엄마 나 짜증이 나요 라고 말로 조용히 엄마한테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적절한 행동이, 너가 너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땡깡을 부르면서 울고 함부로 행동하면 그거는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야. 어려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 행동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동을 알려주는 거죠. 아이들이 소리 지른다고 우리도 같이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짜증이 났구나. 지금 힘들구나. 너무 심심해서 그렇구나. 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해요. 현실을 직시하기예요. 자녀들이 하루 종일 얌전히 조용히 여러분 말을 잘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잘하고 있으면 그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결코 하루 종일 아이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화가 좀 덜 나겠죠? 프러스트레이션이 좀 덜 하겠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큰 방법,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릴리즈해주는 좋은 방법이 아이들이 잘한 점 칭찬하기, 마음껏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 아이들이 적절한 행동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를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서 부적절한 행동, 잘못된 행동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이들을 진짜 돕는 방법은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어떤 잘한 행동이 있는지, 좋은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관찰하셨다가 그거 참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라는 거예요. 긍정적이면 칭찬하기. 오늘은 정말 엄마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너가 해야 할 숙제 정말 잘했던 거 고마워. 엄마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아빠가 얘기 안 했는데 너가 해야 될 피아노 연습 잘해서 고마워.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잘한 점 칭찬해주면 아이들은 그 칭찬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더 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그것이 아이를 돕는 길이다. 또 그다음에 자녀들이 친구들과 대화하도록 도움 주기예요. 아이들이 이 지루함을 못 견디는 거죠. 심심한 거. 엄마 나 심심해. 엄마 나 지루해. 엄마 나 재미없어.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친구들과 대화하도록, 어떻게 대화할 수 있나? 전화가 좋을까? 아니면 잠깐만 우리 줌으로 얘기할까? 대화하도록 도와주기. 그것조차도, 친구들과의 관계조차도 우리가 막아버리면 아이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서로 만나지 못해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목소리라도 들으면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더 이렇게 릴리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마 이거 실천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집에 있어도 우리는 하루 일과표를 작성한다. 아이들인 경우에 학교에를 가면 학교 가는 시간에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온라인 하는 시간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죠? 하지만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일과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서 생활하기. 9시부터 2시까지 그 사이에 뭐 할 것인가. 이렇게 나름대로 일과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기. 그런데 여기에 엄마 아빠도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기, 본으로 보여주기죠. 그다음에 일과표를 작성해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실천하는지 확인하고 잘했을 때 칭찬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일과표대로 되지 않을 때면 너무 그 일과표에 너무 obsessive하게 여러분들이 막 지켜야 된다고 그냥 강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잠깐 플렉시블하게 좀 뛰어넘어도 되고 어떤 날은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좀 여백을 좀 더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상황을 보면서 일관성과 융통성을 균형
잡혀서 해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지, 혹은 나는 정말 융통성을 부리지 않았구나 생각한다면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자녀들이 그렇게 너무 그 박스 안에 갇혀져 있지 않도록 좀 도와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스트럭처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틴 업. 예, 일과표 작성하고 일과표에 따라서 산다. 예,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스트레스. 코비드 동안에 자녀들 스트레스 릴리스하는 거 도와주기.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아이들의 부적절한 행동,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이들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게 우리한테 고스란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이 부적절한 행동,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전반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여유가 있고 걱정이 없고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더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걱정이 되거나 두렵거나 아무튼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아이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부적절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 어려운 순간인데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부모인 내가 이 아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면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싶을 때 10초간 포즈. 그냥 뭐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 순간을 잠깐 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만큼이라도 제가 여유를 가지면 소리 지르고 싶은 그게 그 얼지가 좀 캄다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밖으로 나가기. 자녀 바라보지 말고 잠깐 밖으로 나가서 숨 쉬면서 심호흡, 찬바람,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10초간을 포즈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를 크레이지하게 만들려고 할 때 심장호흡 5번 하기. 자, 심장호흡이라는 것은 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텐션을 심장 주변에다 두고 숨을 심장에다 어텐션을 두고 숨을 in and out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5번 정도 심장호흡을 하면 우리의 그냥 이렇게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화가 이렇게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5번. 자, 지금 잠깐 여기 스크린 보시면서 심장에다가 한번 여러분의 관심을 두시고요. 어텐션을 두시고 자, 이렇게 천천히 고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일을 5번만 해도 우리의 그 폭발할 것 같은 그 화가 사그라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폭발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소리 지르고 싶은 그 발동하는 욕구가 좀 줄어들면서 그때 비로소 나는 침착하고 조용하게 아이에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소리 지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주는 거고 나도 동시에 부모인 나도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일과 이 일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할래? 이것과 이것 중에서 어떤 거를 하고 싶니? 그런데 이 선택권을 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선택권의 무게가 비슷할 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너 지금 놀고 싶어? 아니면 책 읽고 싶어? 그러면 애들이 뭘 선택하죠? 노는 걸 선택하겠죠. 그죠? 지금 TV 보고 싶어? 아니면 피아노 치고 싶어? 그러면 애들은 뭐 하겠어요? 피아노 치고 싶겠어요? 아니면, 네, 더 쉬운 거. 지금 놀고 싶어요. 네. TV 먼저 보고 할래? TV 먼저 볼래? 공부 먼저 할래? 이런 거는 좋은 선택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게가 비슷한 선택권이란 이런 거예요.
책 읽고 나서 피아노 치겠니? 피아노 먼저 치겠니? 숙제 먼저 하겠니? 아니면 한글 공부 먼저 하겠니?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지금 블럭 가지고 놀겠니? 비슷한 거. 블럭 가지고 놀겠니? 아니면 어떤 거 보드게임을 하고 싶니?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훨씬 더 자기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게 왜 중요한가? 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구나라는 거죠. 온라인 수업은 선택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부터 스케줄 이게 짜가면서 그렇게 가는 건 자기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면에서 선택권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 효능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느끼면 아이들이 내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대신에 이런 행동을 해라라고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 아이가 막 소파에서 막 뛰는 거예요. 소파에서 계속 뛰고 있는데 소파에서 뛰지 마, 소파에서 뛰지 말라니까 엄마가 몇 번을 말해 소파에서 내려오라니까 이렇게 잘못된 행동만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대체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 소파에서 뛰는 것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뛰고 싶을 때는 밖에 나가서 뛰고 오세요. 뛰고 싶을 때는 템플렛? 거기에서 뛰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다른 곳에는 할 수 있구나. 이 행동은 억셉터블 하지 않지만 이 행동은 억셉터블 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잘못된 행동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TV 좀 그만 봐, TV 좀 그만 봐, 그 게임 그만하라니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이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걸로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셀폰 사용 1시간 하기로 했는데 게임 1시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는 4시간 동안 셀폰 사용할 수 없다. 아니면 더 큰 거면 하루는 셀폰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엄마 아빠하고 약속한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TV를 오늘 와야 될 시간보다 더 많이 봤다. 그러면 내일은 TV 못 본다. 이렇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컨시퀀스를 알려주면 아이들이 또 적절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잘하고 있을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을 때. 꼭 잘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세요. 지금 잘하고 있구나. 지금 수업 잘하고 있구나. 숙제 잘하고 있구나. 책 잘 읽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열심히 책 읽고 있구나. 책 읽는 거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수고가 많네, 우리 아들, 딸. 피아노를 열심히 잘 치고 있구나. 어머, 리딩을 이렇게 했어. 숙제 다 벌써 끝냈네. 이렇게 잘하고 있는 행동을 갖다 하나도 빠짐없이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을 받으면 그 행동을 계속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생겨서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적절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COVID-19 parenting, keep calm and manage stress. 자, 그러면 우리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까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정말 불안함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여러분 스트레스로 가득 쌓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아주 바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바쁜 순간에, 피곤한 순간에, 일이 겹쳐지는 순간에 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코비드가 또 하나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 하나를 갖다 우리 어깨에 그냥 탁 이게 우리 가슴에다 안겨준 거예요. 가족 스트레스 관리하기, 불확실한 삶을 잘 견뎌내기.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 10개월이나 잘 견뎌냈어요. 여기까지 우리 서바이브 한 거예요. 근데 끝날 날이 지나온 날보다 더 가까워졌죠. 내년 3월까지라면 우리가 몇 개월 참으면 될까요? 11월 이제 중반 갔으니까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반만 우리가 잘 이겨내면, 잘 관리하면 우리는 이거는 끝날 거야. 그러니까 힘들지만 우리 가족들 같이 한번 잘 견뎌내보자. 아빠는 아빠대로 얼마나 힘드실까요? 엄마는 엄마대로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힘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잘 이겨나가자. 우리가 훨씬 더 살아온 날들이 많아. 지나온 날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잘 견뎌내십시다. 그죠? 일단 평정심 유지하기예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초조하고 긴장이 들고 이럴 때 평정심 유지하자. 내가 막 가슴이 뛰네. 힘들어지네. 걱정이 너무 하루 종일 끝이 없네. 그럴 때 밖에 나가서 운동하자. 심호흡하자. 명상하자, 음악 듣자, 차 마시자, 취미생활하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자. 그러면서 그 바쁜 시간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나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거. 각각 모두가 다 자기의 스트레스를 조금씩 렛아웃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엄마, 아빠만이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편하게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은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힘든데 엄마, 아빠까지 같이 막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그러면 온 가정이 정말 치명적인 예,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여기서 혹시 내가 하지 않은 게 뭐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을 내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관리해야 풀어야 내가 가족들을 잘 도울 수 있다. 자녀들을 잘 도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점검하기예요. 아이들이 안전한지 아픈 곳이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어딘가를 갈 때 헤어지기 싫어하는 부모한테 클링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난 증상이잖아요. 얘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아이들은 엄마 나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런 육체적인 증상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육체적인 증상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의 기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얘한테 걱정거리가 있어 보이는지 우울해 보이는지 이렇게 아이들의 무드를 좀 살펴주세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앵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애들이 그냥 완전히 뭐 다리 뻗고 막 완전 그냥 폭발하고 있는지, 완전히 가라앉고 있는지, 혹시 우리 아이가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아이들과 이런 경우라면 대화도 나누고 또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이면 부모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 기간 4개월 반 남은 기간을 그래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게 이제 우리 가족 스트레스 관리 가장 쉬우면서 그래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스트레스 관리하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코비드-19 6번째.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요? 요즘에도 아이들과 이 코비드에 관련된 아이들의 걱정거리나 이런 염려거리들을 우리가 자녀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하신 가정들도 있겠고 또 그다음에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자.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아이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일이 자녀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릴리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1단계는 감정 인식하기예요. 아이들의 무드를 보는 거죠. 걱정이 있어 보여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애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감정을 여러분이 딱 무드를 살펴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인식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과 친해지기라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다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하고 혹시 감정 코칭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된다면 이 얘기를 하겠지만 감정과 친해지기는 어떤 거냐면 아이가 만약에 불안해한다면 엄마인 아빠인 나도 불안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불안했어. 우리 아이가 불안해하는데 어린 시절에 나도 혹시 그런 불안했던 때가 있는지, 어린 시절에 혹시 너무 무서웠던 때가 있는지라고 여러분이 아이의 그 나이 또래 때 여러분이 어떤 그런 감정을 경험하셨다고 하면 그랬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이의 감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아이의 이렇게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기.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 너 기분 지금 어때? 라고 How do you feel? 물어보는 거죠. 기분이 지금 어때? 무서워요. 화가 나요. 심심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너무 심심하구나. 너무 지루하구나. 걱정이 많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스스로 자신의 깊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그러니까 자녀가 걱정이 왜 또 걱정이 되는지, 무엇이 걱정하게 만드는지라고 아이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너무 심심한데 어떻게 하면 너는 심심할 때 너는 뭐 하면 그 심심한 게 없어지니? 걱정스러울 때 너는 어떻게 그 걱정을 좀 없이 할 수 있어?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기.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 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무서울 때, 겁이 날 때 어떻게 하면 그 무서운 게 없어졌어? 라고 물어보고 아이가 그 방법을 찾으면 좋고요. 못 찾으면 엄마는 무서울 때 사실 이렇게 하면 좀 무서운 게 좀 없어진다.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을 때 이렇게 하면 좀 걱정이 줄어들어. 너도 그렇구나. 엄마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빠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빠는 이렇게 하면 좀 잠을 더 잘 잘 수가 있어라고 아이들이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아이들의 무드를 이렇게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또 감정을 잘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자, 코비드 때문에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짜증이 나고 예민해져요. 머리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그냥 머리가 멍해요. 집중이 안 돼요. 기억력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나요. 슬퍼요. 무기력해요. 이런 다양한 감정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감정을 얘기할 때,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는 뭐예요? 그렇구나. 우리 수지가 불안하구나. 우리 제인이가 지금 머리가 아프구나. 우리 철수가 지금 잠이 안 와서 힘들구나. 수민이가 지금 짜증이 나고 너무 너버스하구나. 짜증이 나구나. 너무 긴장이 되는구나. 머리가 멍하게 지금 느끼는구나. 그렇구나라고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일단 그거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라는 거. 그 말로, 아이들의 말로 그냥 하는 거. 자꾸리 눈물이 나는구나. 지금 슬프구나. 지금 집중이 안 되구나. 그래서 힘들구나. 무기력해.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 의욕이 없어라고 아이들이 얘기한 감정을 들어주시면서 공감해 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짜증날 때 짜증 없애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좀 짜증이 덜 나든? 너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너 불안할 때 너 어떻게 하면 좀 불안이 없어져? 라고 아이한테 물어본 다음에 아이가 대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래. 엄마 난 불안할 때 사실은 밖에 나가서 그냥 운동 한번 하고 오면 좀 불안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래, 그래. 빨리 밖에 나가서 한번 뛰고 와." 근데 그 이야기를 못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엄마는 아빠는 불안할 때 있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딥 브리딩 심호흡을 하면 그 불안이 없어져. 불안할 때 그 불안한 생각 하지 말고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면 좀 불안이 없어져라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불안할 때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코비드로 인한 무드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 공감하시고 또 이런 걸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자녀에게 묻고 또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불안을 좀 잠재워 주고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 너는 어떻게 하면 잠이 오던? 그래. 엄마는 한 10가지 세어 볼 때도 있어. 엄마는 잠이 안 오면 100가지 셀 때도 있어. 엄마는 잠이 안 오면 그냥 그냥 일어나서 다른 거 좀 잠깐 물 마시고 그렇게 하고 와서 다시 조금 있다가 자면 '그래 엄마는 잠이 오던데?' 엄마는 막 너버스할 때 막 긴장될 때 엄마는 정말 심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엄마 밖에 나가서 초록색 이렇게 나무 보고 있으면 엄마는 좀 예민한 게 좀 없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그 힘든 상황을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빨리 이렇게 정화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녀가 혹시라도 불안하고 초조할 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지나친 안심시키기는 조심하시라는 거. 아이가 걱정을 하니까 불안해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릴 거야. 우리 집에는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너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우리는 다 안전해. 우리 가족들은 다 괜찮아." 이렇게 너무 지나친 reassurance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어머 어떡해. 너 그러면 어떡해. 너 불안해? 엄마 그럼 어떡해." 이렇게 여러분도 같이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불안하고 초조해할 때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떡해. 큰일 났네. 너 괜찮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데 그러니 어 그래. 조용히 얘기하시면서 "그래. 초조할 때 저 밖에 나가서 좀 한번 우리 뛰고 오자. 걷고 오자."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아까 평정심 유지하기를 배우셨잖아요. 뭐 운동하기, 차 마시기, 뭐 노래하기, 뭐 좋은 노래 듣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하기, 호흡하기 등등등등 여러분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면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자기의 불안감과 초조감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 배우기예요. 우리 부모가
스트레스가 가득한 우리 가정에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로부터 이렇게 면역 주사를 맞은 것처럼 여러분을 관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스트레스 관리법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크게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꼭 강추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할 때 긍정적인 면 바라보기. 자, 여러분 오늘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저기 서부에는 아직 식사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하루에 한 번 같이 가족이 밥 먹을 때 매일 한 가지씩 감사 나누기. 나는 오늘 무엇이 감사했다라고 자녀들도 얘기하고 엄마도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렇게 렛아웃 되는, 이렇게 중화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힘들었지만 좋은 일도 많았구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다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생기면서 그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방법 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녁 혹은 내일부터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하루에 한 번은 감사 나누기. 저희 집은 하루에 저녁 식사하면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3가지 일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4식구가 다 모이면 12가지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12가지 감사는 훨씬 더 우리를 이렇게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걸 보기보다도 긍정적인 걸 보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실천하시면서 이 불안하고 힘들고 초조하고 이런 스트레스 있는 이거를 아주 스트레스를 중화할 수 있는 어메이징한 방법이에요. 네, 꼭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면 바라보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된 점들이 아주 또 많았어요. 저에게도 정말 너무나 무섭고 불안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 팬데믹 때문에 제가 받은 유익이 엄청 많아요. 네,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 긍정적인 면들을 예를 들면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 팬데믹 때문에 우리한테 긍정적인 게 뭘까? 자, 우리는 적어도 팬데믹 일어나기 전보다 64%가 함께 먹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물론 그래서 엄마가 엄청 힘들어졌지만 그전에는 다 따로따로 밥을 먹었는데 엄마, 아빠, 자녀들도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함께 엔터테인먼트를, 함께 즐거운 게임을 하거나 무비를 보거나 이런 시간이 엄청 많아졌어요. 64%. 네. 쿠킹 앳 홈 투게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빠도 요즘에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아이들도 요리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우리 집 아이들 다 컸는데 우리 아이들도 요리해요. 같이 배우고 하고 어느 날은 누가 하고 이렇게 함께 집에서 쿠킹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동안에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보드게임 할 시간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 밖에 나가서 걷거나 달리는 시간이 그전과 비교할 때 50%가 증가됐어요. 놀랍죠? 네. 그다음에 의미 있는 대화를 서로 나누는, 서로 대화가 없었는데 이 코비드 때문에 대화하는 시간이,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함께 뉴스를 보는 시간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스포츠를 함께 하는 것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게 다 우리 가정의 플러스 요소예요. 어메이징하죠. 우리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헤어져 있느라고 먹지도 같이 못하고 뭐 다 각자의 생활을 했었는데 함께 집에서 이 코비드 코런틴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족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패밀리 타임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엄청 힘들어졌지만, 피곤해졌지만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가져보지 못한 가족만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졌다는 것은 아마 우리 평생에 코비드 기억하면 야, 그때 우리 가족들 진짜 같이 힘들었는데 우리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우리 같이
밥 같이 먹었지, 우리 같이 요리했지, 운동 같이 했지, 우리 같이 산책했지. 너무너무 좋은 것들. 여기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살아가는, 오늘이 지났으니까 내일부터 살아가는 날도 이 긍정적인 것에다 초점을 자꾸 맞추면, 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트로마이기도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 가족의 추억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 패밀리 타임을 이렇게 많이 가졌다는 거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사실 박수를 쳐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엄마 아빠들 이거 다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드셨지만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좋은 선물을, 추억의 선물을 우리가 많이 했다는 거. 예, 저도 음식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많이 했어요. 20년, 30년 전에 해본 것들 처음으로 했고요. 저는 뭐 떡도 해봤고요. 만두도 안 하던 만두, 집에서 만두도 빚어봤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네, 뭐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뒤뜰에다가 또 뭐 채소도 심어가지고 올게닉으로 먹고 이렇게 먹거리 준비하느라고 우리가 엄청 힘들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됐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비드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다들 가족이 행복한 그런 가족의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우리 노력하십시다. 하실 수 있죠? 네. 자, 여기까지 가다 보면 이제 강의가 끝나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어머, 부모인 내가 정말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그걸 배울 수 있죠? 우리 애들은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뭐 스트레스 관리법보다 더 철저한 그런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울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 애들 지금 인터넷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데 그런 건 어디서 배울 수 있죠? 라고 질문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오늘 웨비나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동부, 서부, 뭐 중부에서 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적은 수가 모였으면 아마 우리 줌으로 얼굴이라도 보면서 서로 그냥 박수 수고 많이 하신다고 서로서로에게 치여도 할 텐데 그것도 하지 못하네요. 그죠? 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가 이 시간부터 드리려고 해요. 패밀리 터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자녀 양육에 관련된 가족 관계 향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웨비너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다음 달에 바로 무료 웨비너는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의 미디어 분별과 정복, 중독 다스리기. 여기에는 조희창 목사님이신데 언론학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하시고 미디어를 전공하신 아주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한 강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실 수 없다면 여러분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광고들은 다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 문제 제 다음 프리 웨비나 그 다음에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부모와 성인들을 위한 스트레스와 감정 코칭 워크숍이 8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월요일 저녁에 하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12월 2일 수요일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감정 코칭 워크숍은 제가 주로 인도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중에서 하나를 경험하신다고 하면은 꼭 등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 수가 많아서 만약에 쪼개야 되면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지만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나는 완전 오버웰밍이야. 잠이 오지 않아. 나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졌어. 나는 불안하고 초조해. 나는 잡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다음에 자녀 양육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 나는 완전히 번아웃 된 것 같아. 그런다면 여러분 꼭 여기에 등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3년 전에 이 모든 거를 경험했어요. 완전히 죽을 것 같은 번아웃에 이제 과로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쓰러졌는데 작년 올 이제 톡톡이 이제 제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제 톡톡이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거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이 스트레스와 감정 코칭에 대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실천하는 이제는 관리하는 매일의 감정과 매일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많이 건강해져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등록하시고요. 결코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후회하신다면 수강료 제가 다 리펀드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좋은 클래스라는 거. 이 클래스를 하면 멘탈 포커스가 되지 않는 것이 24%가 증가, 30%더 잘 수 있고 사실 저는 잠도 못 잤어요. 요즘에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수면 때문에 또 그런 날이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잘 자고 있습니다. calmness,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플러스가 돼요. 이런 클래스를 하면 앵자이어티가 46%가 줄어들어요. 불안, 초조, 긴장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피곤함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지금 제가 아주 많이 아파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정말 많이 제가 피곤이 많이 없어졌어요. 디프레션.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디프레션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꼭 이 클래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하나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 그리고 나의 인생 목표 설정하기 1월 달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훈련 받은 저희 패밀리 터치 스태프들 전문가들이 인도할 거고요. 영어로 인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심장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미 심장과학연구소에서 만드는 스마트 브레인 와이스 하트라는 이 툴과 함께 또 위에 말씀드린 빅 라이프 저널 코로나로 무력해진 아이들에게 자신을 발견하고 목표를 심어주는 이 두 개를 합해서 1월 달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8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요일에 영어로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여러분 특별히 티네이저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 프로그램을 잘 듣고 잘 실천하게 될 때 자, 블루 색깔 그래프를 보셔요. 블루 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네, 아카데믹 석세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앵자이어티를 없애면 아이들의 아카데믹 석세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적이 좋아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사실은 또 테스트 앵자이어티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데 공부는 다 준비했는데 막 앵자이어티가 심해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감정 조절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테스트 앵자이어티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렌지 색깔하고 빨간 색깔은 지금 가장 효과 있는 프로그램, 여기는 HII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것은 컨트롤 그룹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블루 색깔은 저희가 인도하는 미 심장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스마트 브레인 와이스 하트는 요만큼의 테스트 앵자이어티가 이 두 개에서 이렇게 줄어들면 엄청난 거죠. 아이들이 테스트 앵자이어티만 컨트롤할 수 있어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놀랍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가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애들이 스트레스하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은 컨센트레이션을 하지 못한다는 것,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치명적인 것인데 자기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게 되면 저렇게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앱센티즘. 자, 여기 컨트롤 그룹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히트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결석률이 요만큼이었는데 결석도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코비드 스트레스 이제 뭐
12학년, 11학년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인데 여러분들이 이 1월에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 등록하시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그냥 라이프타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다면 정말 대학교 가서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큰 힘이 될 거고 라이프타임 자기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이 8주간의 프로그램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패밀리 터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비영리 크리스천 단체인데 19년 된 단체예요. 뉴욕과 뉴저지에서 정말 많은 가정들에게 회복과 변화와 치유를 그렇게 선물해 온 그런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가 되고 나서 패밀리 터치도 여러분 가정과 똑같이 패밀리 터치도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원 모금도 어려우니까 후원 모금도 잘 안 되고 받던 펀드도 제대로 또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패밀리 터치도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너무 여기서 오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세요. 혹시라도 나는 조금이라도 이 단체가 일 잘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온라인 저희 패밀리 터치 웹사이트에 가시면 후원하는 난이 있고요. 만약에 온라인을 잘 못하신 분들은 체크를 쓰셔서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겠고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잘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패밀리 터치는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코비드를 통해서 미전역으로 패밀리 터치 프로그램이 이렇게 제공이 되어서 이제 미전역에 있는 분들 아니면 이제는 한국이라든지 뭐 온 세계까지 다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돼서 저희는 코비드에 많은 스트레스와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지만 미주 전역에 있는 우리 한인 분들에게 또 우리 한인 2세 가정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정말 저희는 너무 익사이팅하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터치 잘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패밀리 터치 웹사이트에 오시면 부부관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뭐 자녀 양육, 대화 기술, 오늘 같은 이런 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에 등록하셔서 유익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변에도 패밀리 터치 이렇게 또 알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겨나왔으니까 앞으로 4개월 동안 화이팅 하면서 우리 잘 이겨나가도록 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